안녕하세요. 여리여리 TV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과 태국의 다른 점. 한국과 태국의 다른 점 중에 태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아파트의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예.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외국인들이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럭셔리하고 편의성도 굉장히 좋고, 이제 저가 아파트는 뭐 나름 저렴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이저급 건설사에서 만드는 아파트들의 수준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럭셔리한 아파트 중에 하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파트먼트라는 개념이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뭐 태국도 그렇지만 그냥 저가 원룸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에서 생각되는 통용되는 아파트의 정의가 진짜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닭장처럼 스튜디오라고 하거든요. 스튜디오 방 한 칸짜리, 방 한 칸짜리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리고 가격대도 저렴해요. 예. 그리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떤 뭐 골프 연습장이나 수영장이나 뭐 이런 편의시설은 당연히 없고요. 그런 저가형 아파트를 외국에서는 아파트먼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 애들이 물어봐요. 태국 친구들도 그렇고 유럽 친구들도 그렇고 저한테 물어보는 게, 왜 한국은 그 아파트가 뭐 그 아파트 뭐 좋은 게 있다고 아파트가 5억 10억씩 하냐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외국에서 생각하는 어떤 서민층, 미국 같은 경우는 할렘가 쪽에 이제 아파트먼트, 뭐 굉장히 고층 아파트는 아니지만 4, 5층 정도 빌라 같은 아파트들도 있고 10층 넘는 아파트들이지만 조금 이제 저렴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파트와는 별개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편의시설과 어떤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고 굉장히 럭셔리하다. 그래서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 아파트가 나오는 영상들을 보여주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말하는 아파트와 태국에서 말하는 아파트의 개념이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태국 친구들은 이래요. 너네들이 말하는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라고 부르지 않고 콘도미니엄 또는 레지던스,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럭셔리 콘도미니엄, 럭셔리 레지던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방콕뿐만 아니라 보면 수영장도 딸려 있고, 이제 뭐 헬스클럽, 뭐 아니면 뭐 짐도 있고, 뭐 사우나 시설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있는 그런 고급형 아파트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대부분 태국 사람들은 콘도미니엄, 럭셔리 콘도미니엄, 아니면 럭셔리 레지던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이제 좀 개념이 다른 게, 우리나라는 이제 뭐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파트의 선호도도 높고 굉장히 자산적인 가치도 높아요. 근데 외국은 반대예요. 우리나라는 뭐 돈 제일 많으면 아파트 살고, 그러면 아니면 뭐 이제 빌라, 뭐 단독주택, 뭐 이런 식으로 좀 되는데, 외국은 반대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가 이제 서민을 겨냥한 저가형 아파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돈 제일 없는 친구들이 아파트에 살고 단칸방에, 그리고 조금 돈이 있는 친구는 빌라, 가장 돈이 많은 친구들은 단독주택. 단독주택이라 굉장히 작은 주택이 아니라 외국에서 뭐 영화에서 보는 그런 큰 거실, 뭐 큰 정원이 있는 굉장히 큰 단독주택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도 이제 정착된 게 뭐 굉장히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을 하죠. 그 정해진 쓰레기 규격 봉투에 넣어서 정해진 물품을 따로 분류를 하도록,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뭐 종이는 종이대로, 그리고 이제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합니다. 이제는 거의 뭐 정착이 되어 있죠. 예, 뭐 따로 이렇게 버리지 않으면 쓰레기를 가져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쓰레기 분리 수거에 대한 개념이 태국에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처럼 완벽하게 잡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페트병을 모아서 버리거나 그런 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살았던 그 단독주택 내에서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분류는 했었어요.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죠.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플라스틱백, 비닐 봉투를 쓰지 않는 법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비닐을 주지 않아요. 정말 태국은 너무 심하다 할 만큼 비닐 봉투의 왕국이었어요. 예. 편의점, 뭐 아니면 이제 마크로나 이제 뭐 로타스나, 로투스나, 빅시나 이런 대형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 저희 와이프랑 장을 보면 비닐이 뭐 수십 개씩 나와요. 계속 다 비닐에 담아 주거든요. 하나씩. 예. 그래서 그런 쓰레기를 분리한다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 쓰레기 문제가 태국 내에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지금 플라스틱백, 비닐봉투를 이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닐봉투 대신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죠. 장바구니라든지. 예. 그 장바구니죠. 천으로 되어 있는 장바구니를 많이 애용하는 이제 뭐 캠페인들을 하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로, 태국은 대학생들도 교복이 있습니다. 예. 뭐, 학교별로 조금씩은 달라요. 학교별로 모든 디자인이 똑같은 건 아닌데, 전체적인 이제 어떤 레이아웃은 똑같습니다. 여성을 예를 들자면, 흰색 블라우스, 예, 흰색 셔츠에, 치마도 이제 검은색 스커트, 그리고 구두도 검은색 구두, 그리고 이제 허리띠, 벨트도 학교에서 정해준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다 교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복 자체가 조금, 예, 좀 짧아요. 치마들이 짧고. 태국 애들 자체가 좀 이제 좀 핏하게 딱 붙는 옷들을 많이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좀 오버핏으로 좀 헐렁하게 입는 것보다는 딱 달라붙는 옷들을 좀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매에 딱 맞춰서 입고,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여자들도 보면 조금 이제 예전에는 뭐 발랑 까진 친구들이야. 이렇게 그렇게 치마를 올려 입고 했었지만 요즘에는 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 좀 미니스커트, 원래 미니스커트로 나왔어요. 대학교 교복은. 그렇게 입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교복 콘테스트 같은 거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장 섹시한 교복으로 등재되고 있습니다. 뭐 자료 화면을 하나 보내주면 태국에서도 이제 방콕 내에서도 출라롱쿤이나 뭐 타마사시나 굉장히 대학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연대, 고대, 서울대, 뭐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그 학교별로 교복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 영상을 띄워놨습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과 태국의 다른 화장실 문화입니다. 화장실이 일단은 한국과 태국이 좀 다릅니다. 네, 다른 점들이 많아요. 일단 먼저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에 들어서면 뭐 남자들 뭐 소변기야 뭐 관계없겠지만 이제 뭐 자변기 같은 경우는 노크를 하잖아요. 똑똑 이렇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랑 다르게 유럽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노크를 하는 게 굉장히 실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 아래쪽하고 위쪽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보여요. 이제 대부분 화장실에 사람이 있다는 거, 문이 닫혀 있으면 사람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노크를 하는 거는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재촉하는 행동으로 불리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한 거예요. 매너 메이커 맨이라고 하잖아요. 예, 노크하다가 진짜 시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노크하고 이러면 외국에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놀러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뭐 남자나 여자나 화장실을 이용하게 될 때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문화니까 노크를 하면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하고 매너가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있었어요. 아, 왜 한국 사람들 왜 좀 편하게 볼일 보려고 하는데 왜 노크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문이 닫혀 있으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뭐, 노크를 안 하죠.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는 노크를 하기보다는 문이 닫혀 있잖아요. 문 열어놓고 볼일 보는 사람 없잖아요. 문이 닫혀 있으면 이제 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살짝 문을 밀어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문이 열리겠죠. 그러면 이용을 하고, 따로 노크를 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두 번째로, 변기 옆에, 이제 변기에 앉아있으면 요 옆쪽에, 한 요 정도 크기 되는 조그마한 샤워기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예. 저는 정말 처음에 태국에 왔을 때 그게 이제 뭐 간이 샤워기인 줄 알고 그거 가지고도 샤워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처음 태국에 왔을 때. 그게 이제 샤워기가 아니라 이제 자변기 앉아 있으면 다리 사이로 쑥 넣어서 이제 뒤를 해결하는 수동 비데죠. 수동 비데를 사용하기도 하고 화장실 청소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 용도는 이제 손으로 사용하는 비데. 그걸로 이제 강약을 조절해서 뒤를 깨끗하게 치우는 건데, 저도 처음에 그걸 샤워기로 썼었습니다. 샤워기로 쓰다가 이제 비데로 쓴다는 걸 알고 조금 놀란 경험이 있죠. 요즘에는 한국에도 호텔이나 이제 뭐 펜션 같은 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주변에 청소하려고 만들어 놓았는데, 태국 같은 경우는 그게 미니 샤워기가 아니고 비데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태국의 문화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열대 우림이 우거진 곳에 도시가 생기고 마을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야생 동물들로 인한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뱀이 많습니다. 뱀. 예. 화장실은 정말 무방비의 상태 아닙니까?
저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이 평온한 공간, 모든 어떤 방어를 다 풀고, 맞죠? 무방비 상태로 편안하게 볼일을 봐야 되는데, 볼일을 보다가 화장실 변기에서 뱀이 나와서 남성이 거기를 확 무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도 뭐 간간히 뉴스에 나왔어요. 간간히. 그래서 화장실에 뱀 잡은 거 이렇게 뉴스에 보여주고, 이제 그 물린 사람이 이제 병원에 누워서, 아, 지금은 괜찮아요. 뭐 이런 네, 뉴스들이 간간히 나왔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이제 아파트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과, 그리고 태국은 아직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분리수거를 안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태국은 대학교까지 교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복은 태국의 대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고 옷이 좀 딱 맞는 핏이고 미니스커트도 굉장히 짧은 편이라 전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교복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화는 한국과 다르고 가끔씩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뱀에 물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요리요리 TV에서 준비한 한국과 태국의 다른 점은 뭐 시즌 1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가 일단 끝나고요.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자료를 정리하고 해서 태국의 음식 문화나 뭐 여러 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태국 맥주도 굉장히 맛있는 것도 많고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제 태국 음식들도 굉장히 맛있고 좀 재미있는, 예, 매력적인 음식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가 다음에 한번 준비를 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